안녕하세요. 포유 한일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도 정시 체력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3월 15일이 정시 바닥이었을 거예요. 금년도 바닥이요. 그런데 약 한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에 1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24일자로는 주가 지수 3대 지수 모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됐는데, 이제 체력이 좀 많이 약화됐다 아니면 소진됐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이유는 우선은 미국 정권 전문가들 사이에 그 향후 정시를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은행들이 많이 늘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늘 좀 낙관적인 견해를 펴다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생기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뀌었어요. 또 이름 있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이제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증가했고요. 그보다는 이제 연초에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보유자산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자금 시장이 이제 많이 경색됐어요. 가장 먼저 이제 반응한 것이 10년물 국채금리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연초에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2%대를 돌파해 버렸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7% 안팎에서 1.5에서 1.75% 사이에서 있었죠.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2%대로 점프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물은 그 만기 구조가 이제 10년인 만큼 금리가 0.5만 올라도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0.5%면 10년이 5%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그러니까 이제 팔지 못한 기관 투자자들은 돈이 묶이는 거죠. 돈이 묶이니까 운신의 폭이 이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 내에서 이제 자금 시장 경색 현상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주들은 금리에 노출되잖아요. 더군다나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주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금리가 국채 금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A등급 회사채 금리도 아니에요. 트리플 B등급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더블 B 정도 되는 기술주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금리가 연 10% 가까이 된단 말이죠. 자금 조달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주도 돈이 묶여 버렸죠. 주가가 빠지면서. 그 대표적인 펀드가 이제 아크 펀드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제 채권 시장은 채권 시장대로 묶여 버렸고, 주식 시장은 주식 시장대로 돈이 묶여 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정크 본도는 투자 부적격 채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서로 정크 본도에 대해서는 외면하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으로 발전되면서 시장이 이제 굉장히 불확실해진 그런 것도 정크 본도 금리 급등의 원인이죠. 그리고 이제 유가라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이후부터 유가 급등했죠. 80불에서 110불까지 올랐으니까 40% 올란 거죠. 불과 한 달 사이에요.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밀 가격은 올해 연초 대비 지금 45% 올랐거든요. 대두도 약 한 26% 올랐고 옥수수도 28% 정도 올랐어요.
전부 이제 대체제잖아요. 밀 대신 옥수수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특히 그 가축 사료 같은 데는 이제 또 대두가 모자라도 안 되고, 또 옥수수가 모자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곡물은 서로 대체제라는 말이죠. 보완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밀 가격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상태에 들어가 버리니까 밀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머지 곡물 가격도 급등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니켈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발트 리튬 다 지금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돈이 이제 그 정시에서 석유 시장이나 곡물 시장으로 이동한 것도 또 자금 시장 경시의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정시의 에너지가 약화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오르면 긴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이 우선 경색돼요. 특히 MMF 시장은 그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그 다음에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중에 BBB 등급이 BB로 추락하는 기업도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특히 이제 정시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그 자금 조달 금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이 이제 경색되면서 또 그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돈도 올 돈이 작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은행 예금 시장으로도 또 빠져버리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금 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더군다나 이제 보유자산 매각이 단기채로 할지 단기채도 있을 거예요. 2년 미만. 그 다음에 10년채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5년 이상이겠죠. 근데 이제 단기채도 있을 테니까 또 이제 단기채를 매각한다 하면 단기채 시장이 경색되고, 장기채를 매각한다 하면 장기채, 또 중기채를 매각하면 중기채 시장이 경색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모기지 주로 이제 주택대출금리인데 이게 인초 4.0% 미만에서 지금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4.7% 돌파했거든요. 3월 24일 4.7%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거래도 위축되고 2월달에 주택 거래량이 매매 건수가 7% 이상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택시장도 이제 돈이 묶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이 그 자산시장 전체에 돈이 묶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시로 떨어올 돈이 없는 거죠.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저점 대비 10% 오르니까 에너지 고가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3월 24일자 그 보합이라도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에너지 고갈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밀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시 체력도 안 좋다. 정권 전문가들 사이에 그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지만 비관론이 많아진 것도 정시 체력이 약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거죠. 또 소액만 투자한다든지 조금만 투자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어도 투자 금액이 작고 또 돈이 특정 시장에서 묶여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정권 전문가는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권 시장이든 자산 시장이든 돈이 많이 풀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묶이는 게 중요해요. 결국 이제 돈이 묶여버리면 돈이 안 돌거든요. 더군다나 시장 간에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시장 간에 이동이 안 돼 버리면 그야말로 돈이 줄은 것과 똑같거든요. 돈이 줄면 결국 돈이 이제 묶인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모두 다 상승 에너지가 약화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더 큰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포유 환율 연구소가 최근에 이제 위험 관리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가지고 온 주제도 그런 뜻이에요. 이제 또다시 이제 위험 관리를 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